안녕하세요. 토커바웃 아트 토커 김찬용입니다. 오늘은 모나리자의 미스테리를 좀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40조라고까지 평가하는 건 프랑스에서 모나리자를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소수 전문가나 비평가의 의견이 되게 많이 반영된 약간 프랑스 측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래도 좀 객관적인 수치다라고 보통 거론하는 평균선이 8억 7천만 달러. 어떻게 그 가치가 나오냐? 한 해 평균 관람 방문객이 1,000만 명 이상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대다수는 모나리자 궁금해서 많이 오니까 입장료나 굿즈나 이런 수익만 따져도 1조 이상의 가치가 있지 않은가 라고 평가하는 게 좀 일반적인 가치 평가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모나리자가 진짜 저희도 뭐 미스테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썰이 너무 많아가지고 더 사람들이 호기심을 많이 갖는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가격이 이 가치가 된 것도 단순히 다빈치가 천재고 예술적인 뭐 기법이 우수해서 라기보다는 호기심에 의해서 작품 자체가 유명해졌기 때문에 되게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눈썹에 대한 부분도 뭐 일단 답을 미리 말씀드린 저도 모릅니다. 되게 의견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는 그려져 있었는데 이제 세월의 흔적들이 묻어나기 시작하면서 지워진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다빈치는 천재이기 때문에 그 오묘한 표정과 알 수 없는 그 몽환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안 그린 거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하나의 그 유행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여성이 눈썹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린 거다 라고 얘기하는 관점도 존재해서 뭐 다빈치가 살아 돌아와서 이래서 안 그렸어 얘기해 주는 건 사실 아니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서로 이런 거 같아 저런 거 같아 얘기하면서 호기심을 계속 자극하고 미스테리를 키워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다빈치가 모나리자에서 보여준 기술적으로 뛰어난 측면이 기존의 중세 미술이란 장르에서는 그림이 되게 좀 평면적인 느낌이 강했다면 그 마사초란 예술가에 의해서 투시원근법이라는 것도 다빈치가 작품 속에 적용을 시켰을 뿐더러 스푸마토라고 마치 우리 안개 껴있는 날 야외 나가서 막 큰 건물 같은 거 보면은 가까이 있는 건 선명하게 보이지만 멀면 점점 뿌옇고 잘 안 보이게 되는 것처럼 모나리자도 근거리는 선명하게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멀어지면 그 색을 뿌옇게 조금씩 풀어버리면서 그려버리다 보니까 깊이라는 리얼함이 굉장히 살아나게 된 거고요. 그게 코부터 시작해서 눈, 입 다 적용이 되다 보니까 시선적인 부분도 자세히 보시면 광원이라고 하죠. 눈 반짝하는 하이라이트 같은 게 모나리자에는 없을 거거든요. 약간 매혹하듯이 눈 풀린 것처럼 이렇게 뜨고 있다 보니까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오묘하게 자꾸 날 쳐다보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생기는 지점이 있는 거고요. 그게 사실 미소 입꼬리 쪽에도 그런 표현들이 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웃는 거다, 아니다, 뭐 화난 것 같다, 행복해 보인다 이런 여러 감정선들이 담겨 있다라고 막 평가를 받아서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다빈치의 뛰어났던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도난당한 게 전혀 아니거든요. 1911년에 도난당한 사건이어서 그땐 아무래도 지금보단 당연히 경비 시스템이 훨씬 좀 허술한 지점도 분명 더 있었던 거고요.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건 지금처럼 모나리자가 특별 대접 받으면서 막 방탄유리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요. 오히려 다른 고전회화 사이에 껴있어서 가까이서 볼 수도 있고 뭐 앞에서 모작도 해볼 수 있고 이런 수준이었다 보니까 사건의 전말을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당시에 이탈리아 출신의 빈센초 페루자라는 인물이 루브르에서 약간 뭐 알바처럼 일할 기회가 잠깐 있었는데 생각보다 오히려 경계가 삼엄하지 않아 보이니까 맘먹으면 진짜 훔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휴관일 하루 전에 방문을 해서 숨을 수 있는 창고에 숨어 있다가 이제 밤에 휴관일이 됐을 때 나와서 모나리자 작품을 잘라내고 액자만 그 뒤쪽으로 숨겨놓고 크림 둘둘 말아가지고 품에 품고 그냥 자연스럽게 다음날 나왔는데 그걸 아무도 모르게 이제 놓쳐버리는 바람에 도난 사건이 벌어졌었던 거죠. 그게 결국에는 다시 이제 프랑스로 돌아오는 상황이 됐었지만 이제 그렇게 모나리자가 사라지고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사실 모나리자 너무 좋았는데 하면서 그 비어있는 그 공간에 가서 막 벽 바라보고 안타까워하고 이런 게 또 오히려 또 다른 언론의 이슈를 만들어내게 되면서 후에 오히려 값어치가 엄청 올라가 버리면서 팬들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 지금은 방탄유리에까지 아예 이렇게 들어가 있는 특별 작품이 돼버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루브르 가면은 모나리자 눈 마주치기 힘듭니다. 이슈의 이슈 때문에 팬이 너무 많은 작품이다 보니까 막상 작품을 제대로 독대하고 느낀다라는 행위를 경험할 수 있는 작품은 저는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모나리자 붙은 그 벽 바로 반대편에도 티치아노의 그 전원의 합주라는 정말 좋은 작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반대편에 걸어가 보면 이쪽엔 수백 명 서 있는데 여긴 한 많아봤자 두세 명 서 있고 이 수준이어서 한두 번 가서 보셨다면 좀 더 고요하게 좋은 작품을 보는 게 괜찮을 것 같다라고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절대 모나리자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작품이고 위대한 예술품입니다. 토크어바웃 아트, 오늘은 모나리자의 미스테리에 대해 그냥 가볍게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미술의 이야기나 이런 미스테리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토커 김찬용이었습니다.